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전국의 반려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저한테 요즘 많이 쪽지로 많이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콩팥과 췌장 관련된 이슈 내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이슈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콩팥과 췌장, 이 두 가지가 다 안 좋은 아이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서 오늘 그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진단을 할 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서 췌장이 안 좋은 건지, 췌장이 안 좋아서 신장이 안 좋은 건지, 이거를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따라 관리 방향이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이가 있는 노령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췌장이 좀 안 좋죠. 만성적인 췌장염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확률이 좀 적겠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콩팥이 안 좋을 확률이 많을까요? 별로 없겠죠. 어린아이들은 만성적인 신부전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린 친구들이 신장과 췌장이 둘 다 좀 안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췌장염이 급하게 와서 그것 때문에 구토를 많이 하고 탈수가 오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심장 수치가 안 좋아진 경우,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 조항도 있죠. 선천적으로 신장이 안 좋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췌장 치료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수액 치료를 하다 보면은 신장 이슈는 해결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췌장 관리를 하면서 해 나가면 됩니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심플한데, 이제 나이가 든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콩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그리고 췌장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토를 하게 돼도 보통 그것 때문에 탈수가 진행되고 그것 때문에 만성의 무증상의 신부전이 발현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장이 안 좋아서 구토를 하다가 보면은 저산소 저혈류로 인해 2차적으로 췌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장과 췌장 둘 다 혈액검사상에서 수치가 높게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인 임상 증상이 두 가지가 겹칩니다. 보통 밥 먹는 거, 밥을 잘 안 먹죠. 그 다음에 토하는 거, 설사하는 거, 두 가지 다 신장과 췌장 둘 다에서 겹치는 임상 증상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을 좀 더 100% 무자르듯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꼭 보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 상으로 췌장 쪽에 부종이 얼마나 있느냐, 주변에 복막염이 얼마나 있느냐를 가지고 이 췌장염 자체를 현재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췌장염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이냐를 구분을 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염이 원발이 되면은 복통이 동반이 됩니다. 아프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같이 고려를 해서 췌장 쪽을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거냐, 신장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거냐를 정하게 되는데, 신장 수치도 높고 췌장 수치도 높은 아이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액을 주다 보면 신장 수치가 자연스럽게 이제 좀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그러면서 밥도 먹기 시작하고 이런 친구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혈액 수치상에서 췌장 수치는 여전히 높습니다.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퇴원시킵니다. 췌장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 신부전에 의한 임상 증상이었고, 이 임상 증상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선 퇴원을 시키고, 치료 자체, 그 다음에 관리 자체는 좀 더 신장에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장 수치는 내려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이가 밥도 먹지 않고 초음파상의 복막염 소변, 췌장의 부종 소변, 췌장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고 염증 수치도 지속적으로 높으면서 복통이 지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있다. 신장 수치가 내려가도 그런 친구들은 입원을 연장합니다. 퇴원시키지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췌장 이슈가 좀 더 크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요. 그런 친구들은 입원 후, 퇴원 후 관리는 췌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신장과 췌장의 관리에서 영양제적인 측면은 둘째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먹는 거죠. 신장 이슈가 있는 아이들의 먹는 사료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료들이 대부분 저단백, 그 다음에 고지방이라는 거고, 신장 이슈가 있는 아이들의 사료 같은 경우는 고단백, 저지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장이냐 췌장이냐에 따라 사료 자체가 두 개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신장이 좀 더 메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신장 사료를 먹는 거고요. 췌장이 좀 더 메인이라고 생각이 되면 췌장 사료를 먹게 되는 거고, 두 가지가 다 뭔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저는 신장 사료와 췌장 사료를 둘 다를 사서 두 개를 섞어서 먹이라고 합니다. 배합을 신장이 좀 더 크다라고 하면 신장 2에 췌장에 좀 더 포커스를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췌장이 2, 신장이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신장이 원발이냐 췌장이 원발이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 많은 검사들이 요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환자들을 얼마나 많이 본 주치의를 만나느냐, 이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넷이나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정보들을 얻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좋은 수의사 선생님, 정말 경력이 많은 수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그거 자체도 아이들한테는 엄청난 큰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간략하게 제가 신장과 췌장이 둘 다 안 좋은 아이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좀 더 궁금하시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취합을 해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